안녕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과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브루타 먼저 교육 영상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하브루타 교육 동영상은요. 유아 하브루타 교육 전문 기업인 브레멘 플러스에서 제작을 했고요. 하브루타 생각 놀이터 내 생각은 어때? 책을 활용해서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하브루타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요, 총 6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영상은 하브루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자, 두 번째 영상은 하브루타 생각 동화를 활용한 책 읽기 3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아이와 함께 실제로 활동해 보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상은 책을 읽은 후에 아이와 함께 질문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영상은 하브루타의 꽃, 짝하브루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영상은요,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하브루타로 슈루라고 하는데요. 슈루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이것을 가족 하브루타로 이렇게 연계해서 활동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섯 번째 영상은 이제 교재 구성을 보면은요, 생각 플러스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 플러스 카드를 활용한 다양한 우리 활동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하브루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제 올림픽인데요. 세계적인 CEO 그리고 미래학자들을 비롯해 저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는 미래 경제 그리고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요. 그리고 처방,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러한 자리로 성장해 가면서요. 개별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회의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미래 사회, 즉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 4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4C라고 소개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Creativity, 창의성이고요. 우리 창의성 중요한 건 다 아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Critical Thinking. 자, 좀 쉽게 표현하면요. 다르게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자, 이 다르게 생각하는 크리티컬 띵킹을 비판적 사고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문제 해결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요.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스킬, 소통 능력 중요한 거 다 아시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콜라보레이션, 협업 능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4가지 능력을 주입식으로 가르쳐서 될까요? 자, 이것은 역량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길러야 하는 거지 주입식으로 가르쳐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 마치 근육을 기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쌓아도 실제로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근육이 생길까요? 절대 생기지 않겠죠. 자, 4가지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성도 바뀔 수밖에 없겠지요. 작년에 하버드 의대, 스탠퍼드 의대에서 교과서와 강의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바로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떨까요? 자, 2018년 9월 교육부에서는 질문하는 교과서, 질문하는 교실로 학교 수업을 바꾸겠다고 공표를 했고 현재 그렇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브루타 방식의 공교육이 시작된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 유아들의 교육 과정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작년에 5세, 6세, 7세 우리 유아 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큰 방향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었는데요. 자, 유아가 주도적인 놀이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놀이 과정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데요.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큰 변화는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가
통합되었다는 것이에요. 개정 전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각각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하기와 듣기가 통합이 되었고, 자, 이것을 실제 아이들의 생활 현장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과 이야기 즐기기 항목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닌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질문도 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수준 높은 책 읽기를 진행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자, 그러면서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보면요. 자,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교사가 지원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반면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은 소극적 상호작용도 필요함이라고 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해 주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아이들 어떻게 지도하실까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교사는 영유아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개방적 질문을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교사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죠. 자, 우리 교사는 대신 우리 부모님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부모님은 영유아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개방적 질문을 함. 자, 이제 아이들이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개방적 질문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부모는 영유아의 사고를 확장시키거나 스스로 새로운 질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발문을 함. 자, 여기에서요. 스스로 새로운 질문을 찾아낸다라는 게 누가 찾아낸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영유아가 스스로 새로운 질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요. 자,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다는 생각 드시죠? 자, 바로 이게요. 하브루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하브루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브루타는요, 유대인들의 특별한 학습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하브루타를 논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의 저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유대인은 참 저력이 있는 민족이에요.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이었고요. 하버드,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의 그 대학생의 23%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민족이기에 이러한 놀라운 데이터를 자랑하는가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의 인구는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자, 우리 하브루타의 정의, 하브루타란 하고 제가 준비해 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하브루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자, 이렇게 하브루타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 이 5가지 키워드, 짝, 질문, 대화, 토론, 논쟁. 5가지 키워드가 사실은 다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3가지만 골라본다면 무엇을 고를 수 있을까요? 자, 다 각자 생각해 보셨나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짝, 질문, 대화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중에 2가지만 골라본다면 자, 짝, 그리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딱 1가지만 고른다면 바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질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마치 정답을 외쳐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시지는 않나요? 자, 우리들은요, 사실 질문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브루타 교육을 하다 보면 질문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자, 하브루타에서는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는요, 정말 피하고 싶고 또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자, 주입식 교육에서의 질문과 하브르타 교육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입식 교육에서는요, 누가 주로 질문을 하죠? 그렇죠. 교사가 질문을 하고 보통 학생들은 정답을 맞추죠. 교사가 질문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학생들은 정답을 적어내고, 그렇죠? 자, 물론 학생들도 질문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입식 교육에서는 주로 교사가 질문을 하는 수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또한 질문하는 목적이 바로 정답을 맞추고 결과적으로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브르타에서의 질문은 어떨까요? 자, 하브르타에서의 질문은요, 수평적이에요. 물론 교사도 질문을 하지만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을 유능한 학생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주입식 교육에서처럼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생각,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결국 생각을 자극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하브르타에서의 질문의 목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길러진 유대인의 사고력은 그냥 사고력이 아니고요. 고등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질문 만들기 활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요소가 되고요. 또 아이들이 질문할 때는 그냥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 질문으로 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님들이 장을 봐오셨어요. 그런데 아이가요,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엄마, 이거 얼마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어머님들 10,000원 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 아이들의 생각이 멈춰버리겠죠. 10,000원이구나. 왜? 정답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그때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으로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게 얼마인지 궁금했어? 우리 우주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마인 것 같아? 그럼 아이는 나름대로 이 물건이 얼마일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겠죠. 500원. 자, 이렇게 얘기한 아이에게요. 그렇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생각의 이유도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럼요. 아이는요, 500원이라고 말한 이유를 나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짧은 예화였지만 아이는요, 그냥 단문장으로 끝나버릴 대화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지요. 자, 이게 바로 하브르타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이 질문하게 되면요, 정답 가르쳐 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질문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되질문이라고 해요. 네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했어? 자,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 생각을 멈추게 하는 질문. 그리고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질문. 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면서 키우시겠어요? 질문 만들기에 가장 능숙한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자, 바로 저는 2살짜리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 2살짜리 아이의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보통 2살 하면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자, 뭐든지 질문하죠. 자,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자,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까지 질문을 해요. 그렇죠? 자, 우리 2살짜리 아이의 호기심으로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가장 나쁜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자, 질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자,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성장기에 있는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들에게 질문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2살짜리의 호기심으로 마음껏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면 자, 가장 좋은 질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좋은 질문은 있습니다. 자, 질문을 많이 만들다 보면은요, 정말 뜻하지 않게 우와, 내가 정말 이런 질문을 다 만들었네 라고 스스로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많이 질문 만들어 보는 활동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브르타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바로 마타우 셰프.
마따오 셰프라는 그런 말인데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요.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이에요. 자, 끊임없이 유대인 선생님들과 유대인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보세요. 내 생각은 어때? 자, 아이가 생각을 말하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다시 아이의 생각의 이유를 물어보지요. 자, 그리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반응을 하지요. 자, 우리 하브루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세 문장인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구나. 너무 잘하셨어요. 자, 아이들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익숙해질 수 있도록요. 자, 이분은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구글러 이준영 씨예요. 자, 그런데 이준영 씨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팀워크에 문제 있으면 구글러 못 돼요. 자, 2017년 구글 인재 채용 항목별 평균 점수를 공개했었는데요. 채용자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이 바로 대화 능력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대화가 하브루타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반면 학점 보세요. 학점은 몇 점이었죠? 자, 3.6점. 자, 학점 3.6점이면 그다지 대학교에서 좋은 점수라고는 할 수 없지요. 자, 이렇게 이제 시대가 역량 중심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교육의 변화를 반영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유아 하브루타 생각 놀이터 내 생각은 어때입니다. 자, 우리 하브루타 활동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 및 유의점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중과 비판 없는 수용이 가장 중요해요. 자, 아이가 하브루타 활동할 때요.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해도 그리고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해도요. 존중해 주시고요. 비판 없이 수용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내 생각은 어때?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구나. 자, 이렇게 아이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요.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질문을 존중해 주시면요. 자, 아이들은요.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면요. 어떨까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은요. 마음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리면요. 생각이 열리고 그리고 말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자, 하브루타는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각자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정답을 추구하기보다는 각자의 생각을, 다양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자, 우리 아이들요. 정말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빠르고 급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느리고 좀 천천히 움직이는 그리고 말수도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마다 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질에 따른 유아들의 반응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자, 말이 없는 친구에게 계속해서 대답을 강요하거나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위축돼서 자, 마음이 다치면은 생각도 다치고요. 그러다 보면 입도 더 꾹 다물게 되지요. 자,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려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기질에 따른 유아들의 반응 고려해서 우리 하브루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브루타는요. 느리게 가지만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다림이 필요한데요. 자, 유대인들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 때 그 국제대회에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뭐 대회 거의 휩쓸다시피 1, 2등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고등학교 때까지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요.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하버드 면접 시험을 치른 유대인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버드 면접 시험이 아버지와 식탁에서 나눈 대화보다 훨씬 더 쉬웠어요. 자, 우리 하브루타는요. 느리게 가지만 지름길이라는 거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들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끊임없이 하브루타 어려서부터 잘 진행해 주시면 정말 좋은 역량이 길러질 거라고 확신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인재 역량 기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학습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이제 하브루타 하시게 될 텐데요. 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몇 가지 항목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 했는가? 자, 두 번째, 아이를 존중하며 아이의 말에 집중했는가? 자, 세 번째, 아이의 질문을 살려 대화를 나누었는가? 네 번째, 어떤 질문이나 대답도 막지 않고 적극 수용했는가? 다섯 번째, 내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었는가? 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